해성특급팀의 정혜원, 박준성입니다. 저희는 풍열을 통한 빌딩풍 감소 효과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소개 및 그 필요성, 설계 목표, 설계 방법, 설계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딩풍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딩풍이란 빌딩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보도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딩에 부딪힌 바람은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급격히 내려가는데 주변에 흐르는 바람을 만나면서 더욱 빨라집니다. 건물에 부딪혀 분리됐던 바람이 다시 만나 좁혀지면서 순간적으로 거세지기도 합니다. 빌딩풍의 원인은 벤츄리 효과로 유체가 파이프 내에서 직경이 좁은 부분을 지날 때 매스 컨servation에 의해 유속이 더 빨라져 압력이 강화하는 현상입니다. 빌딩풍의 경우 심하면 풍속이 초속 20에서 30m까지 상승하여 구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빌딩풍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풍열, 모서리 라운딩, 지붕 형상 변경 등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풍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풍열이란 바람이 지나가는 구멍이란 뜻으로 주로 고층 빌딩에서 빌딩 주변의 풍속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저희는 풍열이 없는 빌딩에 풍열을 도입하여 유속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3가지 케이스에 대해 변수를 조정하면서 해석 및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길이의 풍열일 때 풍열의 개수에 따라 유속의 감소 정도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건물 사이의 거리에 따라 유속 감소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건물 사이 거리 대비 유동 흐름 방향으로의 건물 길이 비율을 aspect ratio로 정의하고 이 비율에 따른 풍열의 효과를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설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빌딩풍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CFD 모델을 채택하기 위해 Numerical Evaluation of Wind Effects on a Tall Steel Building by CFD 라는 논문을 참고하여 유동을 Statistically Turbulence 모델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폼에서는 Simple Form Solver를 사용하고 K-SST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저희가 전체 해석 도메인에 비해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건물 벽 사이의 유동을 해석해야 하므로 오메가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D로 해석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건물 모양은 3D이지만 난류 모델 해석이 2D로 메쉬를 형성해도 해석셀이 100만 개가 넘어 3D로 해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풍열이 있는 빌딩층에서 그 주변으로 유속 감소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므로 풍열이 있는 빌딩층의 단면 2D 해석을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생각하여 2D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해석 도메인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석 도메인은 앞에서 언급한 논문을 토대로 전체 해석 도메인과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였고 건물 벽 길이와 건물 사이 거리는 홍대 입구 1번 출구 메가박스 빌딩과 하나은행 사이 거리를 참고하여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빌딩의 폭을 1로 봤을 때 유속 방향으로 빌딩 앞부분을 6, 빌딩 뒷부분을 22로, 빌딩 사이는 3분의 1로 설정하여 빌딩 사이의 좁은 틈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빌딩 옆부분을 8로 설정하여 빌딩 주변의 유동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메쉬에서 D, 즉 건물의 가로, 세로 방향 길이는 30m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메쉬를 바탕으로 각 케이스별로 두 건물의 디멘션만 바꾸어 각기 다른 격자를 만들어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이스 1에서는 풍열의 개수에 관한 유속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풍열의 면적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개수를 0개, 1개, 2개로 나누어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풍열이 1개 있을 때 빌딩 사이의 거리에 따른 유속 감소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10m, 20m, 30m로 거리를 설정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빌딩의 세로 길이는 고정하고 가로 길이는 증가시킴으로써 에스펙트 레이쇼에 따른 유속을 해석했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메쉬가 물리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그리드 디펜던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리지널 그리드는 약 100만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드 수를 2분의 1, 4분의 1로 줄인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많은 수의 격자를 생성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석 시간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4분의 1 그리드와 2분의 1 그리드의 해석 시간 차이보다 2분의 1 그리드와 오리지널 그리드의 해석 시간 차이가 훨씬 큰 것을 고려하여 저희가 해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에서 오리지널 그리드가 적절한 격자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판단하고 격자를 생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블록 메쉬를 이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고, 보시는 그림은 풍열이 한 개 있는 빌딩의 메쉬입니다. 가장 정밀한 해석이 필요한 건물 벽 사이와 풍열 구간의 격자를 제일 촘촘하게 형성하고, 건물 벽에서 멀어질수록 격자가 서서히 성기게 생성되도록 심플 그레이딩 비율을 1:10으로 설정하여 생성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인렛에서의 속도는 10m/s의 일정 바람이 스테디하게 부는 상황을 가정했고, 아웃렛에서는 지로 그레디언트, 월에서는 노슬립 조건을 주고, 위아래면은 시메트리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압력의 경우 인렛과 아웃렛 둘 다 대기압이므로 유니폼 제로로 설정하는 게 맞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오류가 발생하므로 입구 부분에서의 압력을 지로 그레디언트로 설정했습니다. KωSST 모델에서 쓰이는 조건인 난요운동 에너지 K의 경우 수식을 이용하여 평균 유속 10m/s, 난요 강도 6%의 값을 참고하여 K는 0.5로 설정하고 오메가는 106.5로 설정했습니다. 해석 결과입니다. 가로, 세로 30m 정사각형 단면의 건물에 대해 건물 사이의 거리를 10m, 에스펙트 레이쇼를 1:3으로 설정하고 풍열의 총 면적, 단면 길이 20m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풍열의 개수를 달리했을 때입니다. 풍열이 없는 경우 유속이 18에서 20m/s이고 풍열을 하나 추가하는 경우 풍속이 5에서 9m/s만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풍열의 총 면적은 유지한 채 풍열을 두 개로 나눈 경우 유동 선단에서 유속 감소폭이 8m/s 정도로 한 개일 때보다 2.5m/s 정도 감소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풍열 한 개와 두 개의 경우 유동 선단부터 말단까지의 유속 감소량은 동일했습니다. 다음은 빌딩 사이의 거리에 따른 해석 결과입니다. 풍열의 개수를 한 개로, 에스펙트 레이쇼를 1:3으로 고정하여 통제 변수로 설정한 후 빌딩 사이 거리를 독립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빌딩 사이 거리가 20m나 30m인 경우 유동 선단에서 10m인 경우에 비해 유속 감소폭이 더 컸지만 말단에서의 유속은 세 가지 경우 모두 일치했습니다. 20m와 30m의 경우 유동 선단에서의 유속 감소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열 개수를 한 개로, 빌딩 사이 거리를 10m로 고정하여 통제 변수를 설정한 후 에스펙트 레이쇼를 독립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에스펙트 레이쇼가 1:5인 경우 평균 유속이 선단에서는 32, 말단에서는 25m/s로 에스펙트 레이쇼가 1:3인 경우보다 유속이 더 빨랐습니다. 에스펙트 레이쇼가 1:7인 경우에 선단이 32, 말단이 25m/s로 에스펙트 레이쇼가 1:5인 경우와 유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펙트 레이쇼가 1:3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유속이 더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결과에 따르면 풍열이 빌딩 사이의 유속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열의 면적이 빌딩에서 3분의 2를 차지할 때 빌딩 사이에서 바람의 유속이 33%가량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풍열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말단에서의 유속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선단에서는 풍열 개수가 늘수록 유속 감소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앞부분에 부착되는 간판이나 구조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풍열 면적 대비 개수가 늘어날수록 풍속 감소 효과가 더 크므로 풍열의 총 면적이 동일할 때 여러 개로 나누어 뚫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사이의 거리에 따른 유속 감소 효과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는 유속 감소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벤츄리 효과가 지배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유속 차이가 큰 이유는 건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와류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난요 해석 시 값이 수렴하지 않아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에스펙트 레이쇼에서 1:5와 1:7인 경우 유속 감소 효과의 큰 차이는 없지만 1:3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유속이 2배 정도 빨랐습니다. 이는 유동 길이가 길어질수록 벤츄리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길어질수록 압력 강화 영역이 커지고 양단의 압력차가 커져 속도 증가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길이가 길수록 풍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건물 벽의 길이가 긴 고층 빌딩이나 높이가 높아 건물 크기가 큰 초고층 빌딩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그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